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던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게 됨에 따라 그 확진자로 인해서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도 다시 한번 연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두 가지가 지금 전부 다 소수자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수자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많겠죠.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검사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받을 그런 염려까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조금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천지와 이번의 경우도 둘 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공통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벌써 확진자만 54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천지의 악몽이 되풀이 되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지 때 이재명 지사가 보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강경 행동들을 이제 보였었는데 요컨대 이제 신천지 총회본부를 직접 자기가 방문을 해가지고 신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까지도 했었죠.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관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총 40여 명 정도가 급파가 됐었습니다. 신천지 때도 그랬고 지금의 경우도 그렇고요. 두 집단은 전부 다 소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거겠죠. 전자 같은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인 취향과 관련돼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수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소수자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 어떤 다수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신천지한테도 해당이 돼야 되겠고 지금의 경우도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그런 소수의 어떤 권익이 침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가능했죠. 신천지 교회 주소 리스트를 결국에 전부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시설에까지 강제 진입까지도 했었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익을 앞세우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죠. 더 나아가서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얘기하는 수순으로 끝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해서 14일간 도내시설 353곳을 폐쇄, 집회 금지까지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국민의 안전 이런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너무 소수자들의 권한에 대해 가지고 쉽게 침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지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지적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의견밖에 안 됐던 것이죠. 왜? 대다수의 어떤 언론들이 대다수의 여론들이 어땠습니까? 신천지 집가지 것들이 뭐라고? 집가지 것들이 뭔데? 국민의 안전 앞에서 당연히 쟤네들의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긴급행정명령 같은 거 발동을 해가지고 시설 같은 거 폐쇄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공익을 위해 가지고 사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양보가 돼야 된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사익이 어느 정도 양보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으면은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수자에 대해서도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사익이 어느 정도 양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앞의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익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지금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내빼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주소를 다 공개하고 명단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시설에 강제 진입까지도 했었던 이재명 지사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대요.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는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저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저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즉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그 특성 때문에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가지고 검사를 잘 받도록 해야 된다. 필요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일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통일성이 없다라는 것이냐? 왜 도대체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면서 그 특성을 존중을 해주면서 신천지 경우 같은 경우는 왜 신천지한테는 그 특성을 존중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대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같은 경우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폐쇄를만 시켜버리겠다 이러고 교회 주소까지 공개를 해버리고 그리고 명단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왜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소수다. 똑같은 소수 집단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주제만 다른 것뿐인데 종교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것만 다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진작에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벌써 3월부터 집회금지 명령에 대한 얘기가 3월부터 나왔던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기 쉽고 클럽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기 쉽지 않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교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으면은 진작에 클럽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두 가지 행동이 지금 다르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혼자만의 얘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특정 커뮤니티를 한정해서는 안 되며 검사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커뮤니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에 못을 박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저 얘기예요. 왜 저 얘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야 하고 신천지 때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냐. 그 통일성의 부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도 소수고 이번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수예요. 다 똑같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권익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때도 그랬어야 되고 지금도 그랬어야 되고 공익을 앞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그랬어야 되고 지금도 그랬어야 되는데 왜 지금 집단이 다르다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거냐. 저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은경 본부장이 이번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신천지보다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떻습니까? 2,000명이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공익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2,000명 가까이가 지금 연락 두절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난번에 비해서 신천지에 비해 가지고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유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보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대거 확진에 의해 가지고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 소수에 대해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개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 이 와중에 개인의 그 욕심에 의해서 개인의 그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사회 전체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소수자라는 집단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누구냐? 바로 홍석천 씨입니다. 홍석천 씨가 일전에 이제 이만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지령 하나 내려달라.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들 한다. 제발 자진해서 검진 받으라. 당신들의 믿음에 뭐라 할 마음 없다.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난다. 우선 검진도 해주는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일이 많냐?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에 대해 가지고 죽기 전에 착한 일 한 번만 해라. 당신 말만 듣는다라는 신천지 신도들한테 단체 문자 하나 내려달라. 그 지령인가 뭔가 다들 검진 받으라. 저는 홍석천 씨의 저 얘기에 대해서 100번 동의합니다. 뭐를 제가 동의하는 것이냐? 종교적으로 자기가 소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국민 전체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숨어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아라. 100번 제가 동의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자기가 소수에 속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숨기기 위해 가지고 국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숨지 말고 나와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제가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홍석천 씨도 똑같이 얘기하실 거라고 제가
자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홍석천 씨도 다른 많은 정치인들처럼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집단,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행동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 개개인이 상징하는 소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